이재명 대표 인터뷰 분석 김어준 쇼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는 30분만 인터뷰할 거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왔다는데 뭐 거의 뭐 이재명 대표 나오자마자 채팅창 막 바빠지는 거 봤어? 나도 원래 어중이 쇼 안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중이 태도가 좀 달라졌대. 어중이 태도가 뭐랄까 질문이 달라졌달까 말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달까? 요새는 좀 이재명 파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어중이가 처음 나올 때 태도는 좀 불손했어. 역시 겸손이 옳은 놈답게 좀 처음 나오는 태도가 좀 불손했어. 왜냐니까 이렇게 막 턱을 개고 있고 막 이래 사더라고. 좀 불손했지만은 말하는 걸 보니까네 처음에는 이재명을 칭찬하려고 막 띄워주려고 칭찬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보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찍은 게 이재명 대표가 다 이렇게 보고 웃고 있잖아. 이때 무슨 말 할 때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잖아. 제일 먼저 김어준한테 전화를 걸었대. 12.3에. 12.3 때 터지자마자 계엄 선포 자기가 이제 김혜경 여사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바로 갈 때 어중이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야. 어중이한테. 방송을 해야 된다. 계엄 방송해라. 지금 빨리 계엄 방송해라. 지금 그 국회로 모여야 된다는 계엄 선포 방송을 해라. 어중이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대. 그렇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제일 먼저 김어준한테 전화 걸어갖고 계엄 선포 방송을 해라. 많이 알려라. 유튜브로 알려라. 지금 당장 계엄 선포 방송해라. 그래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어중이는 자기 살라고 도망갔다. 지만 살라고. 그러니까 어중이가 그런 말 한 거야. 나는 그 전에 자기를 사살한다 할지도 모른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어중이가 그 말을 하는데 제 사정도 모르고 그런 전화를 하다니 이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말이 죽어도 해야지요. 죽어도 방송을 그때 방송은 해야죠. 이재명 당대표가 딱 진심이 나오잖아. 은근히 진심이 나오잖아. 죽어도 방송은 해야죠. 이재명 전화 받고도 도피했다. 그죠? 어쨌든 농님. 그러니까 전화 받았는데도 사흘이나 숨어 있었다는 거. 지 혼자 살라고. 이재명 대표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누라가 김혜경 여사님이 흑흑흑 하고 울고 있는데도 담띠 넘어가고 막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알았다는 거야. 약간 예상을 했다는 거야. 아마 전화 받는 태도가 좀 이상했겠지.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한테도 전화하고 근데 전화를 다 걸어 이동영 작가한테도 방송하라 하고 이렇게 막 했겠지. 막 이제 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재밌어요. 재밌기는 재밌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다.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가짜뉴스 5.18 관련해서 5.18은 빨갱이들이 한 것이다 하는 빨갱이들이 5.18 그 참가자들이다. 막 이런 가짜뉴스에 빠져서 그들을 매도한 것이 자기의 트라우마다. 미안하다. 그게 너무 미안하고 후회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이걸 갖다가 말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한때 다 모두 이렇게 가짜뉴스의 선동질에 대형 가짜뉴스 맨날 듣다 보면 그게 가스라이팅 되거든. 그게 그 언론만 보다 보면 가스라이팅 되거든. 이재명 당대표도 어릴 때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됐던 기라. 다른 방송 안 하고. 님 다들 방송 안 했어? 그날 나는 새벽에 했어. 난 새벽에 했지. 나는 준비해야 원래 방송하는데 그날은 좀 했지. 나는 그런데 부산에 있어서 방송해도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도 가짜뉴스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가짜뉴스에 휘말려갖고 지금 극우 집회에 나가는 그런 가짜뉴스에 휘말려갖고 그런 이지기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 이지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뭐랄까 교화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 생각하자. 그리고 그 김혜경 여사님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김혜경 여사님 이야기를 하잖아. 김혜경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용감하신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 기사 들어보니까 김혜경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님보다 더 용감하신 것 같아. 이재명 빼고는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히라버시 의원님. 나도 그건 동감이야. 300명 국회의원 300명보다 이재명 하나가 더 신뢰가 가. 그리고 나는 김혜경 여사님이 이재명 대표님보다 훨씬 대범한 것 같아. 조금 그래. 이재명 대표님은 보다 더 대범하고 좀 그걸 챙기는 거 다 하고 있대. 정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기적인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 나와서도 북극 항로 이야기 하시잖아. 부산 경남 해운 항만을 갖다가 30년을 계획해서 원래 도시 계획 같은 것도 30년 앞을 보고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 북극 항로 같은 건 진짜 30년 40년 앞을 보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해운 항만 지원 사업 같은 거는. 그러니까 북극 항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북극 항로가 녹아가면서 그걸로 배가 많이 다니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이제 부산 경남의 해운 항만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여기서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전부터 생각하셨다더라고. 유라시아의 거점이 되는 이제 러시아를 거쳐서 그 중간 지점이 딱 우리 부산이에요. 대한민국 부산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엄청 같이 발전하는 거죠. 러시아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북극 항로 이것만 개척하면. 그리고 이 말도 아시잖아. 이재명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저지 공로자 보상 등 시스템 마련하겠다.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장갑차 막은 사람부터 아마 그 청년부터 나는 보상하실 거라고 봤는데 12월 3일 계엄령 막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야광봉 집회하신 그 분 중에 뭐 대표 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우리 젠파란 동지들 단톡방에 그 님들 중에서도 그날 제가 12.3에 방송할 때,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지금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 말해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공로자 포상하는 건 그분들은 대표적 이미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갔어요.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그 포상을 하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건 남겨야 된다. 이건 시민들이 막은 거거든요. 시민들이, 이번 12.3은 진짜 시민들이 안 막았으면 끔찍한 악몽이 되었다. 나는 방송도 못하죠, 이제. 그거 안 막았으면 나는 검열당하고 어쩌면 군사 재판 들어가고 나는 어쩌면 감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 12.3 됐으면. 내 이런 컨텐츠는 검열당하고, 불량하다 해갖고 공산당이다 이래갖고 또 군사 재판에 1심에서 바로 뭐 징역살이 했을 수도 있어. 끔찍합니다. 그 계엄이 성공했다면. 만약에 진눈깨비 같은 게 진눈깨비가 안 날려가지고 헬리콥터가 30분 바로 정시에 떴다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됐을지. 남태령 지하에 100m 비원 벙커가 있어요. 대머리 공주님은 한국 못 갈까봐 걱정했어. 정말 계엄이라는 게 40년 전에 이미 뭐랄까 박제된 암모나이트 같은 그런 역사적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다시 꺼내서 보여줬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저같이 잘 살고 있는, 이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박제된 암모나이트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계엄은. 근데 윤석열이가 보여줬어요, 계엄이라는 거.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거. 와, 총탄 든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거. 왜? 윤석열이가 검찰권도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는데 사법부도 거의 뭐 장악을 했는데 지 맘대로 안 되는 국회. 왜? 야당이 거대하니까. 국민들이 왜 야당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선택을 했는가? 그걸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다 이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덮어 씌워가지고. 국민들이 왜 그렇게 민주당을 뽑아줬는지 자기는 수긍을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정선거라고 덮어 씌우는 거죠. 왜 민주당을 그렇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초반에 그렇게 뽑아줬을까요? 너무 못하니까. 부산 엑스포도 못하죠. 엑스포 실패했죠. 대왕굴에 실패했죠. 이태원 참사 일어났죠. 이거 뭐 오송지하 참사 일어났죠. 이태원 참사 일어났죠. 최수근 상병, 제대로 사건. 지가 측근은 다 용서해. 지 측근은 다 용서해. 법이 없어. 지 측근은 치외법권이야. 그런데 이재명은 막 때려잡으려고 해. 이재명 편드는 사람도 다 때려잡으려고. 이재명 편드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압수수색 하려고. 지를 비판하면 압수수색 하려고 하고. 완전히 그거는 독재 정권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거대 야당이 지 말을 안 들으니까, 국회가 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까지 장악하려고. 검찰도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고 사법권도 장악했는데 국회가 조금 지 말을 안 듣는다고 그걸 장악하려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동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가 되어가지고 선동하는. 극우들도 특히 또 극우 유튜버들한테 지원한 흔적이 있어요. 극우 유튜브를 지원한 흔적도 있어요. 불법 선거운동은 지가 해놓고, 불법 선거운동은 지가 하고, 부정선거는 지가 해놓고 민주당에 덮어씌우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그러잖아요. 계엄 선포 들었을 때 국격이 이 정도로 떨어졌나 이래 느꼈다고. 이래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두 달 동안 국가적 손실이 코로나에 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들인 돈보다, 연간 들인 돈보다 한 달인가? 그 계엄령 선포 후 한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푼 돈이 더 많아. 그걸 갖다 메꾸려고. 계엄의 그거 후유증을 메꾸려고 푼 돈이, 계엄 선포 그거 후유증 풀려고, 그걸 막으려고 한국은행에서 푼 돈이 코로나 때 연간치보다 더 많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일으켜놓고 아무런 반성이 없어, 이 새끼가. 아무 반성이 없고 빠져나가려고 버꾸라지처럼. 나는 이번에 문재인이 사과 발언한 게 있잖아요. 김건희를 지키려는 몸짓 아닌가 싶기도 해. 이제 김건희가 비밀을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이번에 사과한 거는 윤석열이는 탄핵시키고, 왜냐면 문재인이가 전에 사과한 거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윤석열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윤석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뒤에서 문재인을 받쳐줬던 세력들도, 이 사람은 문재인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을 떼지 않아요. 항상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 적폐 기득권들이 진짜 저것끼리 막 머리 싸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윤석열은 버리자 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 시그널이에요. 윤석열은 버리는데 와 김건희는 특검에 안 들어갈까요? 아직까지 김건희가 정리해야 될 비리 그런 증거 조작해야 될 증거 폐기해야 될 증거 같은 게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폐기해야 될 증거 같은 게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닌가. 증거 빨리 저거는 탄핵될 테니까 시간 벌어줄 테니까 증거 폐기해라. 증거 폐기해라. 이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너그 남편 윤석열이는 이미 탄핵될 테니까 건희야 증거 빨리 폐기해라. 이런 시그널 아닌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빨리 김건희를 특검에 갖고 쳐넣어야 돼요. 빨리 김건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맡고 있는 게 최상목이잖아. 최상목. 빨리 내란 특검도 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도 상설 특검 빨리 특검해야 되는데 그걸 맡고 있잖아. 이게 보니까 뭔가 어떤 또 뒤통수를 칠지 몰라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소환제를 딱 먼저 내건 것 같아요. 내각제 개헌 세력들한테. 이것만큼 난 정치 천재적이 정말 천재적이다. 국민 소환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각제가 돼도 이러면 이제 걱정이 없잖아. 만약에 내각제로 바뀐다고 해도 걱정이 없잖아요. 이제 이원 집정부제 바로 내각제로 못 바꿔요. 얘들은 바로 내각제로 못 바꾸고 뭐 이원 집정부제 뭐 총리가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과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과정 중간 과정을 거친다 해도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 그 국회의원 견제 수단이 되잖아. 국회의원 견제 수단 그러면 너가 만약에 개헌을 하고 싶으면 국민 소환제까지 넣자 하는 협의 조건이 되는 거야. 너가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을 하고 싶으면 권성동이가 자꾸 개헌을 말하고 있거든. 권성동이가 계속 내각제 개헌을 말하고 있거든. 너가 개헌을 말하고 싶으면 국민 소환제까지 넣자. 협의 요건에 넣자. 너만 주장하지 말고 이걸 바로 이재명 대표는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각제 개헌 세력들은 골치 아파지죠. 저것끼리 세상에서 여의도를 움켜잡으려 했는데 그게 안 되게 이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견제를 당하게 생겼으니 지금의 민주당처럼 당원들의 직접 견제받는 그런 민주당처럼 이제 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바로 또 사과 이거 하면서 물 흐리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 연설이 워낙 훌륭해서 그다지 물 흐리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 세력들도 내각제 뭐 이제 이거 국민 소환제 이거를 계속 알려야 돼. 우리가 국민 소환제 계속 알리고 이걸 하자. 이거 국민 소환제 좋다. 이걸 계속 알려야 돼.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서 이제 희망을 느끼잖아. 이렇게 희망을. 이재명 당대표가 계시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보려고 어중이 쇼본 거지. 참을성을 가지면서. 어중이도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를 그다지 뭐 처음에는 뭐 칭찬하려고 해도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선 때 문재인하고 붙었던 대선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문재인하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붙었을 때 문재인한테 뭐더라? 건방졌다는 식으로 김어준이가 막 말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한테 건방졌다는 식으로 건방지게 굴었다는 식으로 그때와 비교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요번에 교섭단체 연설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국힘당 의원을 제압하는 걸 보고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공격할 때 그때는 한 40대 50대였겠죠? 대선 경선 때 그때는 엄청 칼같이 날카로웠겠죠. 40대 50대하고 60대하고 같나 또 사람이 달라지지. 40대 50대 시절에 내가 땐 때 40대하고 60대하고 인품이 또 그 표현하는 방식이 같겠나? 당연히 달라지지. 당연히. 그런데 그때는 마치 40대 때는 건방졌다는 식으로 막 이재명 대표를 말하고,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는 척 하다가 김어준이가 나중에는 결국 문재인을 편드는 듯한 그런 뉘앙스. 그게 괘씸하고. 나 화가 나면 방송한다 했잖아. 화가 나면 막 방송한다 했잖아. 또는 누군가 불쌍해 보이면 그 사람을 불쌍해 보이면 또 방송하고. 화가 나잖아, 계속.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띄워줘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당여행이나 다니는 놈한테 뭐 얘기나 하잖아. 뭐 그래도 지금 진보 유튜브에서는 1위 아이가 부동의 1위 아이가 그래도 존중해준다 아이가 배경호님 존중해줘야 된다 아이가. 그러니까 겸손하기 힘든 위치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겸손해야 되는데 진놈이 나를 위해 겸손해라 어중아 나를 위해 겸손 재파란 나를 위해 겸손.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